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도청당했다, 뭐 한미 관계가 뭐 이상하다는 여러 가지 그 뉴스가 오버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을 어떻게 나오는지 강미훈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강미훈 TV 방구석 외신의 강미훈 교수인데요. 외신에서는 이 실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외신을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 개를 다뤄봤습니다. 네네.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도청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은 바닷속에서도 도청하고 우주에서도 도청한다. 예. 이게 외교가에 떠드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은 도청 항상 해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CIA. 대해서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가, 그냥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네. 먼저 워싱턴 포스트 4월 8일자 보면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적국과 동맹을 다 스파이하고 있었다. 이게 제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기밀 정보 문서가 인터넷에 공개되니까 미국 정부와 외국 동맹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다. 네. 라고 쓰면서 이 정보 보고 이 문서들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하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 보고인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와 있던 정보를 어떻게 미국 정보 당국이 모르고 있었느냐. 글쎄 그게 이상해요, 저는. 네. 이게 집중적으로 올라온 때가 2월 28일부터 3월 초까지예요. 네. 근데요. 그리고 이게 처음 올라온 거는 지난해 10월입니다. 네.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유출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다라고 쓰고 있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가 직접 이 50페이지 가까이를 리뷰를 해봤어요. 오, 예. 근데요. 그랬더니 그 안에 어떤 기관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National Security Agency, 그다음에 CIA 정보, 그다음에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정보, 예, 국가정보원이죠. 네. 그리고 NRO라고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라고 가장 비밀 오피스예요. 예, 예. 이 NRO 정보까지 다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보도 보면 다른 기밀 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정보 업데이트까지 다 들어있었고요. 네. 미사일 테스트 이런 정보 다 들어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수출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했는가 이게 들어있고, 그 문서에다가 Signals Intelligence라고 시긴트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미국의 NSC 대변인 존 커비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보가 다 유출된 거냐, 또 다른 밤쉘, 폭탄 같은 정보가 텔레그램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존 커비 대변인이 We don't know who's responsible, 누가 책임 있는지 모른다. 오호. 기자들이 더 나올 문서가 있느냐, 더 많은 포스트가 나올 것이냐 그랬더니 컬비 대변인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딱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my honest answer, 그러니까 정직한 대답은 we don't know. 허허. 우리 모른다예요. 야, 그러면 이게 저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조작한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모른다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데요, 조금. 예. 네, 미국 백악관에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정직하게 말해서 we don't know, 우리는 그러니까 모른다. 정직하게 모른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은 4월 10일자로 뭐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 네. 미국의 비밀 국방 정보 유출은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예. 그래서 미국의 최악의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다. 왜냐하면 얼마나 더 많은 문서가 유출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네. 펜타곤에서 일요일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성명서를 내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유출되어서 공개된 서류에는 민감하고 classified information, 기밀 정보가 top classified information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와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 그 처음에 이제 러시아 해킹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로이터 통신이거든요. 예.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다가 이거 러시아 해킹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러시아가 워싱턴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러게요. 예. 그 가능성이 좀 같다라고 있어 했는데 보이는데. 예. 이걸 많은 언론들이 분석하면서 이거는 알려진 팩트와 잘 맞지 않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 미국의 또 좌파 언론들이 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그렇게 막 바이든 행정부를 쉴드 쳐주는 그런 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처음 등장한 거는 작년 10월 달에 그 서버 이름이 Thug Shaker Central이라는 게 있어요. 네. 깡패 무슨 쉐이커 센트럴 뭐 이런 네. 서버인데 거기에 포스트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채널의 19명 다른 멤버한테 좀 자랑하려고 올린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허, 예. 이걸 올리고 나서 이게 가디언 보도입니다. 예. 가디언의 보도인데 그 19명 멤버한테 처음 올린 게 작년 10월인데 네. 그걸 올리고 나서 와우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더 많은 다큐멘터리를 올렸대요. 예. 그러고 나선 조용해졌는데 이 채널이 처음에 어떤 채널인가 하면 전쟁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주로 티네이저들이 들어가 있는 채널이랍니다. 티네이저들이. 그리고 5개월 정도 지나서 다른 이용자들이 또 다른 티네이저들이 들어가 있는 또 서버에다가 또 올렸대요. 디스코드 있는 서버에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게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해킹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진행 상황으로 봐서 러시아가 배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은 미국 언론들이 쓰더라고요. 보통은 미국 언론이 이 정도면 다 러시아 할 것 같은데 네. 또 이번에는 러시아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러시아 해킹이 아니라면 미국으로서는 더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러시아 해킹이면 차라리 간단한데 이게 러시아 해킹이 아닌 게 미국으로서 더 걱정스럽다. 라고 하면서요. 자,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써서요. 이거는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위해서 모아서 만들어진 정보 보고 같다.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그 DNI 보고서 발표가 있었는데 네. 2019년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미국 정부의 탑 시크릿 서류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아, 그렇게나 많아요? 네. 어이구. 그런데 DNI가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숫자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아이고, 그럼 거기서 그 어딘가. 많은 숫자를 감안하면 이 서류를 유출할 의지가 있는 사람 돈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다. 그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이제 다른 매체에서는 위키리크스 상황이 재현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에 줄리안 어산지가 위키리크스에 70만 개의 기밀 문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난리가 났었죠. 네. 이번 사건은 100개 정도가 지금 오픈된 건데 네. 어느 정도로 더 많은 기밀 정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산지가 이거 폭로했을 가능성도 없나요? 그런 얘기는 안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었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위키리크스 그때 70만 개 기밀 문서 공개에 비교될 정도로 지금은 100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아, 그러네요. 네,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게 많은 언론들이 보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여러 영국 매체 BBC, 로이터, 가디언, 팍스라든지 여러 매체를 살펴봤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유, 이제. 이거 외신 추적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의 강미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외신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언론도 좌파 우파가 갈라져 있고 부정확하지 않은 거 막 쓰는 언론도 많지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부 유명한 언론이라고 해서 다 그냥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성 보도도 있고 약간의 헷갈리게 하는 보도도 있고 좌우 진영에 또 자기네들의 유리하게 그 뉘앙스를 몰아가는 분석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미국의 이제 우리가의 동맹국임에는 틀림없는데 미국이 그동안에 동맹국에 관리하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된 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저 도청이라든가 비밀스럽게 이렇게 한 게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하고 동맹인데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수상한 사람이 이 안보실장을 맡는다든가 이러면 저 사람 믿어도 되나 하고 그 감청을 하고 이런 게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나 첩보 작전을 펼쳐서 그 도청을 따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작업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동맹국, 미국과 한국의 동맹국은 러시아로 봐서는 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 삼각 동맹은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EJ 갈라놓고 흠집을 내기 위한 말하자면 2중, 3중의 첩보 작전으로 해방 작전이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저는 그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제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도청했을 가능성도 있죠. 진짜로. 그 도청했는데 그 목적은 이게 이제 강미훈 교수도 분석했지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쭉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야 이거 얘네들 너무 이상하다. 북한에 뭔가를 이게 정보가 가는 거 같고 북한하고 뒤에서 뭔가 거래가 있는 거 같고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뭐 아태협을 통해서 돈이 오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문재인 정부에 뭐가 다음 넥스트로 이재명이한테 바톤을 넘기면서 북한과 뭔가 모종의 이게 뒤에서 거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동맹국인 한국을 말하자면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자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작업이 북한하고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CIA가 나서서 도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지 우리나라 간섭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못 믿고 북한과의 어떤 고려연방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쭉 이어져 나갔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정보기관이 꽤 많습니다. CIA뿐만 아니에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다 합쳐서 한 1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처럼 뭐 돈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약점 협박에 굴복했다든지 해서 그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러시아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아니 또 때로는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기밀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좀 더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건 뭐 미국이 야 우리를 도청할 수 있어. 미국 이거 동맹국이라면서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미국은 세계를 통치하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시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내셔널 인트레스트죠. 자기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동맹국 보호를 위해서 동맹국 보호가 곧 미국의 국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해킹 가능성 미국과 동맹국인 우리를 회방 놓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만 명가량 되는 미국의 이 정보 요원들 중에 한두 명이 말하자면 이중 스파이에 걸렸을 가능성 여러 가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미국을 탓하고 욕하는 건 조금 지금 자제하고 조금 더 사태를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냉철히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믿을 수 없는 정부였거든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야 그거 좀 수상한데 그거 좀 잘 캐봐라.
그 저 김정은이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핑이하고 야 야 우리가 이거 무조건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거? 좀 잘 조사해봐.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